불거진 게 이준석 신당에 이낙연 전 총리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. 가담할 수 있냐, 네. 합류할 수 있냐. 네. 정말 상상조차도 하기가 힘들었던 조합이긴 한데 그 글쎄요. 정도의 조합이면 정말- 송영길 전 대표도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거기는 같이 안 한다니까. 이준석 네. 대표가 송영길 제가 대표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. 송 대표님은 저도 이렇게 오늘 방송을 오면서 네.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. 네. 송 대표님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 뭐라고 해야 될까. 네. 일단은 뭐 사법적으로야 억울하실 수도 있고 뭐 다 좋은데 생각을 해보면 본인 당대표 선거 돕다가 지금 윤관석 의원은 지금 구속돼가지고 수감 중이세요. 예.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자기는 정치적 책임이 전혀 없으신가요? 그냥 자기는 떳떳하신가요? 돈 봉투 몰랐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본인이 저렇게까지 하고 다니셔야 되나? 그게 민주당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? 그리고 정말 다 떠나서 윤관석 의원한테는 도대체 무슨 죄를 어떻게 사죄를 하실 건가? 예. 아니 그분이 뭐 자기가 부정축제하자고 그 돈 봉투를 했겠어요? 다 예. 송영길 대표 선거 돕자고 그런 것이지. 전 그런 설 변호사님 이런 얘기는 너무 민주당 입장에서 네.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거예요.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.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. 제가 진짜 메모창에 공개 안 해서 그렇지 그 논리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. 다 구속돼 있는데 본인 돕다가 지금 김용 부원장은 실형 5년 받아가지고 지금 법정 구속돼 있고 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뭐 어떻게 활동합니까? 역시 국민의힘이었어. 예, 아니, 그러니까요. 예.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지금 꺼내고 아니 그러니까 계신 거예요. 송영길 대표에 예. 대해서 저 어느 정도 마음은 이해를 하는 구석도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저렇게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정말 뭐 끌려오듯이 들어왔었는데 뭐 진짜 한 8개월 정도 뭐 검찰에서 부르지도 않고 이제 불렀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들어오셔서 이제 하는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뭐 일견 이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생각해 보면 윤관석 의원 구속된 걸 보면 참 너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. 근데 뭐 아무튼 아까 이제 네. 다시 주제로 좀 돌아가서 네. 이준석 이낙연 결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제도와 연결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면은 여러 좀 작은 조각조각의 정당들이 난립해도 뭐 어찌 보면 승부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. 병립형으로 회귀를 하게 되면 예. 큰 덩어리의 정당들이 아니면 살아남기가 어렵다. 특히 권역별이면 더더욱 그렇죠. 권역별이면 더더욱 그렇죠.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가장 넓은 형태의 빅텐트가 3당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예.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제도라면 이낙연, 이준석 조합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다.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해요. 그렇게 보입니다. 왜냐하면 호남권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준석 단독으로는 힘들어요. 어찌 보면 그래도 이낙연 대표에 대한 이 호남권에서의 어느 정도 지지세가 있어요. 그렇다고 한다면 뭐 정치는 뭐 상상의 영역을 뛰어넘는 예, 것이니까 저는 가능도 하다. 오히려 그러면 지역구 그러면 뭐 비례정 위성정당이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거구제에 대해 어떻게 바뀌든 간에 거기에 구애를 안 받는 거예요.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예요. 원래 그렇게 목표를 했지만은.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전국 선거의 전략을 어떻게 짤 수 있냐면 서울 수도권은 마크롱 모델. 예. 그러니까 이번에 구글 폼을 이용해서 새롭게 지원을 받은 신인들 예. 위주로 완전히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라고 해서 마크롱 모델로 가고 호남은 이낙연 전 총리의 어떤 갖고 있는 뭐 현역 의원이나 예. 아니면 조직력을 동원한 국민의당 모델로 가고 영남은 이제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해서 영남에 어떻게 보면 새 정치, 뭐 보수 교체에 예. 가는 이 권역별 전략이 나름대로 성립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약간씩 모순돼요. 예. 그래서 이 모순되는 걸 어떻게 과연 공존시킬 수 있을 것이냐. 왜냐하면 빅텐트를 하면 영남에서 싫어합니다. 영남에서는 이게 보수 세력 교체라고 가야 조금 더 호소력이 있는 것이고 예. 그렇게 영남 선거 전략을 세게 잡으면 호남에서는 또 못 찍어줘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 줄타기를 과연 잘할 수 있을 근데 것인가. 이낙연 대표 같은 어려운 경우는 주장입니다. 보수 쪽에서도 수용이 가능하지 않으세요? 아주 싫어하지는 않죠. 네. 네.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낙연, 이준석 뭐 이런 신당들이 다 했을 때 과연 얼굴 마담이 누가 될 거냐. 이 봤을 때 그래도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를 했지만 네. 이낙연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조직력이라든지 그 현역 의원들
하면 자연스럽게 이낙연 신당이 되는 거 아닌가요? 아마 투톱 체제로 가게 되지 않겠나 그런 거물급들이 모여진다. 안철수, 김한길 투토 체제의 국민의당처럼. 근데 저는 그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요.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식은땀이 나는데. 예. 근데 저는 이 우리가 논의를 이제 탈당하신다는 던데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예. 뭐 마치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간의 어떤 갈등 관계가 막 불거졌다가 이게 뉴스가 됐다 이게 봉합하면서 뭔가 시너지가 나는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.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대표의 관계가요. 그렇지 그렇게 예. 갔으면 오히려 민주당에게 그나마 시너지가 될 수도 너무 있- 희망회로 아닙니까 이거는? 그러려면 예. 사실 길을 지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 아닌가요? 그러니까 이재명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이재명 대표께서 저는 지금의 지금 뭐 전직 총리 우리 당에 어찌 보면 정말 자산들이세요. 그렇죠. 예. 정말 뿌리이기도 하고 이분들을 그냥 그 우리 당원들 특히나 뭐 개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분들을 현명한 정치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. 이분들에 대해서 우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. 예. 존중해주고 이런 목소리도 있고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게 이게 다 우리 당의 하나의 전략 기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. 정말 소중히 담아둘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런 부분을 안 하시고 있다.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도 무슨 생각이 있으실 것 같긴 예. 한데 좀 이런 어떤 포용하거나 아니면 정말 손을 잡는 모습을 진정으로 손을 잡는 모습을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. 그래야 예. 당원들이 안심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예. 지금 보면 진짜 당이 꼭 깨질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이 분열된 모습이 당원들이 보시기에도 안 좋거든요. 예. 설 변호사님의 이 열정적인 웅변은 저도 공감은 하나 이재명 대표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사실 물러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?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. 네. 왜냐하면요. 지금 그 원칙과 상식 그룹이나 이낙연계 쪽에서 원하는 게요. 공정한 경선을 붙여달라가 아니에요. 그리고 공정한 경선을 붙여준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가 마이크 잡고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한테 저 그 비명계 찍어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어요. 그냥 공정하게 해주세요라고 해봤자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러면 지금 원칙과 상식이나 소위 말한 낙계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경선 해봤자 친명 당원들한테 밀려가지고 본인들이 지게 생겼으니 예. 단독 공천해달라는 거예요 사실상. 그게 아니면은 경선은 수용 못해요. 뭐 비대위 체제로 하면서 공천 관리를 좀 에이 그렇게 해도 아니 네. 근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비극적으로 물러나잖아요. 예. 밀려서 물러나면은 개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친명 후보 뽑을 거예요. 아니 근데 예. 제가 이 뭐 솔직히 원칙과 상식 이 모임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뵙고 얘기를 들어보면 공천 때문에 그런 건 아니세요. 진짜 본인들은 진짜 제가 직접 듣기로는 정말 험지 출마도 자기는 생각하고 있다. 오히려 후배들에게 정말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으면 자기들은 진짜 이 정치 한번 쉬어도 된다 이렇게 그 말씀 생각도 많이 하고 계세요. 하시더라고요. 진짜로. 모욕적이다. 아니 자기 공천이라면 살 길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 안 하면 돼요. 그냥 조용히 있으면 오히려 지역 가서 그냥 조용히 그냥 지역민들 만나면서 지역구 다지고 있으면 돼요. 굳이 이렇게 뭐 시끄럽게 얘기하면서 공천 달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죠. 예. 저는 그래서 뭐 공천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은 너무 이분들의 의지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. 어찌됐든 간에 당이 이런 목소리들이 있다 건강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뭐 개딸분들은 뭐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과거에도 있었어요. 김대중 대통령 때도 뭐 그때 당시에도 뭐 조승영 의원이라든지 항상 김대중 대통령 때 쓴소리 하신 분이 있었지만 그때도 김대중 대통령은 조승영 의원을 감싸 안고 그래도 우리 당의 소중하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분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도 약간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.